그래요. 예, 사례 개념화 일단 잘 오셨고요. 이제 요번 5번은 사례 개념화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책,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 책, 이 책에 보면 사례 개념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하고 오세요. 예, 읽어가지고 오시면 더 도움이 돼요. 줌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예,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 요 책, 예, 요 책의 사례 개념화 부분이 여러 이론들을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 8장에 보시면 단일 이론의 사례 개념화에서 ON 이론 들어있고, 그 다음에 초월 상담 이론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사례 개념화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여러 이론을 가지고 사례 개념화, 그건 통합적 접근의 사례 개념화라고 제 10장에 써놨습니다. 이게 8장, 9장, 10장, 요 세 챕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8장, 9장, 10장을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예, 여러 번 읽으면 읽을 때마다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례 개념을 일단 써놨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례 개념화 강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포인트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사례 개념화의 시작을 제가 뭘 가지고 했냐면, 2가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2가지. 사례 개념화는 일단 프랙티컬하게 생각을 하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2가지다. 여기는 사례와 개념이잖아요. 이게 사례, 개념. 이 2가지다. 사례를 개념으로 만든다. 그래서 사례 개념화입니다. 사례를 보고 개념으로 한다. 그런 2가지인데 사례 개념화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념 사례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은 안 쓰죠. 개념 사례화란 말은 안 쓰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개념을 어떻게 사례화할 것인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개념화하는 것도 있고 개념을 사례화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사례 개념화만 보통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양쪽으로 다 생각하는 게 아마 신상에 좋으실 거예요. 네, 신상에 좋은 양쪽으로 다 생각하셔라. 항상 2개를 하면은 그 2개가 A에서 B로도 있지만 B에서 A도 있다. 양쪽으로 다 있다. 요 생각. 그래서 2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2가지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로 살지 않아요. 하나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로만 살려고 하면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2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쪽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의인이죠. 2가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인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문제가 되죠. 왜? 의인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 이제 내 안에 죄 없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인도 하잖아요. 물론 부인이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부인인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썰렁개그였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의인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볼 때도 목사님들은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목사님들이 의인이긴 하죠. 근데 의인만 있는 건 아니죠. 다, 그 안에 다 죄인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제 죄인이니까 우리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죄인이니까 우리 영원히 지옥 간다. 죄인이니까 믿어도 소용없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어차피 죄 지으니까 뭐 교회 다니나 마나 똑같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또 됩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내가 분명히 설교 말씀 듣고, 분명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야, 나는 이제 의인이네.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성질 난단 말이죠. 그 집에 가면 또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고, 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럼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 갭을 못 메꾸는 사람들을 썬데이 먼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갭을 메꾸는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세상에 가면 세상법을 따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면 교회법대로 살고 세상에 나오면 뭐대로 살고 세상법대로 살고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이게 썬데이 먼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는 크리스찬이고 먼데이 through 세터데이까지는 넌 크리스찬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는 게 가식이란 말이 생기잖아요. 가식. 좀 더 가면 가증이란 말도 있고, 가증스럽다, 가식, 이런 게 다 생기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통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또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크리스찬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러잖아요. 낮과 밤. 근데 우리가 낮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밝게만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안에는 어두움은 조금도 없다. 뭐 이러는 사람들. 문제가 되죠? 그죠? 나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럼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둠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 생겼다. 내가 화가 났다.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화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방어기제라고 부르잖아요. 프로이드는. 프로이드가 그걸 방어기제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이론을 통해서 말을 하고 한 거는 정말 천재적인 일입니다. 잘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드한테 참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화 없는 것처럼 늘 웃으면서 밝게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두울 때는 또 어둡게도 행동할 필요가 있잖아요. 낮과 밤은 마찬가지죠. 낮에는 밝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면 또 잠을 잘 필요가 있잖아요. 어두울 때는 자고 낮에는 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 충전의 역할을 하죠. 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야, 잘 쉬어야 데이타임에, 낮 동안에 활동을 잘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밤에 쉬지 못하고 계속 밤에 일하고 밤에 불 켜놓고 계속 낮처럼 일을 하면 그럼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또 이런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은 또 대상포진 같은 거 많이 걸리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잖아요. 그냥 밤새 계속 뭐 하잖아요.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뭐를 하잖아요. 이렇게. 잠 잘 안 자요. 안 자니까 젊으니까 당분간은 버티죠. 몸이 싱싱하니까. 저같이 이제 늙으면 싱싱하지 않으니까 금방 고장이 나지만 젊은 사람들은 싱싱하니까 좀 고장이 덜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 한꺼번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대상포진 같은 거 걸리고 그래요. 대상포진이 대표적인 게 면역 기능 같은 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밤에는 아무튼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자러 가고 쉬러 가고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그렇죠? 이게 전기 없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서 에디슨한테 참 고맙긴 하지만 에디슨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불면증에 시달리게 또 만들기도 했죠. 전기 때문에. 그럼 에디슨 탓이냐? 이건 또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뭐 따져보긴 해야 돼요. 뭐 에디슨 탓이냐? 그게 지 탓이냐? 에디슨 탓이냐? 또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에디슨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그럼 또 얘기할 거고 호롱불 갖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낮과 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쉴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60을 산다. 그리고 20년은 잠자고 40년 활동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8시간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20년이면 꽤 길긴 하죠. 20년 동안 잠자니까 꽤 길기는 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철학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살해 개념 얘기해드렸고, 죄인, 의인 얘기해드렸고, 일상생활의 낮과 밤 얘기해드렸고, 이제 철학적으로 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현실로만도 못 살고 이상만으로도 못 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주의? 현실주의. 이상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주의? 이상주의. 나는 이상주의자야. 끝까지 이상을 지키고 이상을 지키면서 살 거야. 그러다가 자베르 경감처럼 됩니다. 자베르 경감. 이상주의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 죄를 지으면 끝까지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자베르 경감. 자베르 경감이 끝까지 장발장을 잡으러 다니다가 장발장이 2번이나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베르 경감은 이해가 안 돼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사는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도 이상주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현실에서 뭘 경험했냐면 장발장이 나를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줘? 뭐 이거는 자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사건을 보면 자베르 경감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작가가 누구죠? 빅터 위고르. 위고르가 정말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가들을 보고 있으면 야, 이 사람이 인간을 잘 이해했는가?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이건 제 직업 자체가 사람 이해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이 작가는 사람을 잘 이해 못했네. 왜 이런 식으로 작품을 썼을까? 이런 거는 좀 비현실적인데? 드라마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 작가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끝까지 저렇게 우리나라 드라마 특징이잖아요. 한 번 나쁜 짓 하면은 끝까지 나쁜 짓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드라마 수익이 떨어지죠. 근데 미국 드라마 보면 안 그래요.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도 그 친구가 배신합니다. 배신했다가 또 어느 틈인가 또 회개해가지고 얘를 또 도와줘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게 다이내믹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나쁜 짓 하고 좋은 짓 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은 짓만 해요. 아니죠. 이상주의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 안 맞아.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현실에 따라서 살래. 그래서 현실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면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주관이 없어지고 정체성이 없어지죠.